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종목은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최근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 한 달간 굉장히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 드래곤만큼은 그렇게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지난 11개월간의 아쉬운 모습을 뒤로 한 채 최근 한 달에는 정말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약 4주간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약 79만 주 정도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38만 주, 기관이 39만 주를 매수하면서 최근 바로 이 기간이죠. 최근 한 달간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왜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보통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편성 매출과 판매 매출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살펴보면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기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편성 매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캡티브 관련 매출액이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에 안정성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캡티브 매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판매 매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유로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스위트홈의 성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편성 매출, 캡티브 매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0년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출액 구성을 살펴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판매 매출과 편성 매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거의 45% 정도를 양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비율은요, 올해 분기별로 봤을 때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 왔고요. 판매 매출 비중이 향후에는 2021년에는 점차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년에도 편성 매출 부분이 상당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편성 매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배 구조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CJ ENM이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대주주가 이제 CJ ENM인 상황이고요. 그 외에 네이버와 넷플릭스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CJ ENM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최대 주주라는 점이에요. CJ ENM은 자사 보유한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 중에서 컨텐츠 부분을 담당하는 TVN과 OCN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관계사가 보유한 채널을 통한 드라마 수출을 바로 캡티브 매출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2020년 TVN, 아까 보셨던 CJ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이죠. TVN 드라마 라인업을 살펴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부분의 드라마가 TVN이라고 하는 자회사 채널을 통해서 송출이 됐었습니다. 올해 초에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던 사랑의 불시착, 현빈과 손예진이 주연 배우로 나왔던 사랑의 불시착 역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했고 TVN에서 편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김수현과 서예지가 출연했었던 사이코지만 괜찮아도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했으며 모회사가 보유 중인 채널인 TVN을 통해서 송출이 됐었고, 비밀의 숲, 청춘기록, 구미호전, 스타트업, 최근까지 꾸준하게 이 TVN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여러 IP들이 현재 송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TVN뿐만 아니라 또 다른 CJ가 보유한 OCN에서도 시청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이로운 소문이라든지 루갈, 미싱 그들이 있었다, 이런 컨텐츠들이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했으면서 CJ ENM이 보유한 OCN에서 편성이 됐었고요. 그 외에 관계사는 아니지만 SBS나 KBS를 통해서 방영됐던 컨텐츠는 시청률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더킹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편성 매출 중에서 캡티브와 넌 캡티브로 구분을 하자면 TVN, OCN 같은 채널을 통해서 발생했었던 캡티브 매출이 전체 편성 매출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캡티브 매출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주는 의미는 바로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TVN과 OCN 등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CJ ENM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캡티브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현재 TVN에서는 월화, 수목, 토일 슬롯을, OCN은 토일 슬롯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죠. 캡티브 채널만으로 벌써 일주일에 4편의 드라마 편성이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하다라는 점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TVN과 OCN 드라마 편성 슬롯 개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캡티브 편성만으로는 동사의 제작 역량을 극대화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MBC의 봄밤, 그 다음에 SBS의 푸른바다의 전설, SBS의 더킹 등 지상파 편성 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작 역량을 현재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채널 선정 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기획력과 연출력이 가장 좋은 채널의 방영권을 판매해 제작 초반부터 편성 매출을 확정하고 중반부에는 판매 매출을 확정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캡티브에서 편성됨과 동시에 경쟁 입찰을 통한 채널 선택 전략은 향후 동사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레포트에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드라마 제작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매년 제작하는 드라마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매년 증가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유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보유한 드라마 IP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누적되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현재 볼 수 있고, 보시면 최근에 보유 판매 현황 같은 걸 보더라도 신작 판매보다는 이미 기존에 쌓여 있었던 IP, 구작 기존에 있었던 IP의 판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들을 현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보유하고 있는 IP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표 보유 IP만 몇 개만 뽑아보면 정말 많은 매니아층을 갖고 있기로 유명한 비밀의 숲, 김혜수 주연으로 형사물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라고 평가하는 시그널, 미스터 선샤인, 도깨비, 미생, 사랑의 불시착 등 이름만 들으면 바로 떠오를 만한 히트작들을 스튜디오 드래곤이 현재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시리즈로 구성될 수 있을 만큼 비밀의 숲 같은 경우에는 시즌2가 현재 방영이 될 예정이고, 시그널 같은 경우에도 시즌2에 대한 루머가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확실한 IP를 보유하는 것들이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매출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을 현재 만들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편성 매출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안정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현재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성 매출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판매 매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2020년 매출액 구성을 다시 살펴보면 편성 매출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남은 46.8%를 차지하고 있는 판매 매출을 말씀드려 보려 하는데요. 아무래도 판매 매출 부분에서는 바로 최근에 핫한 스위트홈을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스위트홈이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차트 8개국에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소위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넷플릭스 공개한 이후에 스위트홈의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12월 25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현재 3위, 캐나다에서 4위, 브라질 4위, 멕시코 3위, 칠레 1위, 아르헨티나 4위, 유럽 부분에서도 독일 4위, 프랑스 4위, 스페인 4위, 그 외에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본 4위를 제외하고 홍콩, 대만,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현재 모두 1위를 차지한 만큼 속칭 대박이 난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스위트홈의 성공이 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스위트홈은 2020년 52주차 기준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시청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청 순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미국에서 3위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바로 글로벌 컨텐츠 1위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순위권 내에 들었다라는 것은 한국 컨텐츠가 웬만한 미드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미국 주요 플랫폼의 평균 드라마 제작비가 약 8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을 봤을 때, 기존에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중에 넷플릭스에서 대박이 났던 킹덤 같은 경우에는 회당 20억,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는 회당 30억이었던 것들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의 거의 반값에 미국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디즈니와 같은 OTT 업체들이 한국산 컨텐츠에 대해서 저렴하면서도 퀄리티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레퍼런스를 쌓은 게 바로 스위트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위트홈에 대한 성공 자체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평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 컨텐츠를 만드는 J 콘텐츠라든지 A 스토리와 같은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한국 컨텐츠 제작사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스위트홈의 성공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마진인데요. 킹덤 1 시절에는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약 5% 수준의 마진을 겨우 남겼었는데, 이제는 오리지널 마진을 한 20% 이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최대 업사이드가 심지어 35%의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 드라마가 정말 대박이 난 경우에는 생각보다 엄청난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투자자들이 한국산 컨텐츠들을 바라보는 투자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보이는 부분은 최근에 월트 디즈니 주가 차트예요. 월트 디즈니가 올해 5월 이후에 정말 가파른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월트 디즈니가 왜 최근에 이렇게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주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요. 바로 2024년에 가이던스로 제시했었던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목표 수치인 6천만 명에서 9천만 명의 출시를 불과 20년, 1년 만에 달성해버렸다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2024년의 목표치를 2억 3천에서 2억 6천만 명으로 현재 높이면서 디즈니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현재 기대감이 현재 고조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4년 목표치인 2억 3천에서 2억 6천만 명이 어느 정도 숫자냐면요. 현재 주요 OTT별 구독자 수를 살펴보면 넷플릭스가 약 2억 명을 갖고 있습니다. 즉 2024년, 그러니까 4년 뒤에는 넷플릭스를 현재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디즈니가 2024년도 목표치를 이미 1년 만에 달성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24년에 넷플릭스를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단순히 기대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넷플릭스가 지난 13년간 쌓아온 고객, 현재 2억 명이죠. 2억 명을 불과 5년 만에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디즈니의 포부는 지난 100년간 축적해온 컨텐츠 지적 재산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에 기인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독보적인 원탑이라고 볼 수 있는 OTT 시장의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디즈니와 같은 후발주자들이 본격적으로 OTT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게 최근 모습이고, 이렇게 OTT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 많은 구독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자신들의 자사 플랫폼에 락인시켜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검증된 콘텐츠인 한국산 콘텐츠를 디즈니나 넷플릭스가 공격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현재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콘텐츠 제작사라고 알려져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 갖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글로벌 인터넷 사용자 중인 넷플릭스와 아마존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유독 아시아 지역에서는 넷플릭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으로 업계 1위인 넷플릭스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중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사용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은 향후 더 치열한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시아에서도 가장 인구가 높기로 유명한 인도 OTT 시장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거의 비슷한 상황. 현재 아시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인도 시장을 놓고 봤을 때도 정말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을 만큼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 콘텐츠가 바로 한국산 콘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한국산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현재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현재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 중에서 도깨비나 시그널 이런 IP들이 해외로 판매했을 때, 아시아 지역에 판매했을 때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 IP 중에 또 스위트홈이 추가된다라는 점이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굉장히 비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2020년 주요 테마별 성과를 살펴보면 컨텐츠 광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 약 30%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단키트라든지 질병, 풍력, 백신, 태양광, 바이오는 거의 100% 넘는 성장을 보여줬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쪽은 연초 대비해서 약 33%밖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점은 현재 컨텐츠 쪽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국내 드라마 사업자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11월 18일을 0이라고 봤을 때 거의 상승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 방송 사업자 주가 추이 같은 경우에도 CJ ENM, SBS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OTT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들었던 스위트홈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상황, 그리고 스위트홈으로 인해서 한국산 콘텐츠에 대해서 OTT 업체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역시도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크게 오르지 않은 이 상황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하기에 자연스러운 현재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강하게 스튜디오 드래곤을 현재 매수하고 있다라고 현재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의 최근 주가 상승은 그 이유로 인해서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적정 주가를 보면 DB금융투자의 신은정 애널리스트가 108,000원,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애널리스트가 11만원, 삼성증권의 최민아 애널리스트가 108,000원, DS투자증권의 최재호 애널리스트가 12만원, 현대차증권의 황성진 애널리스트가 115,000원, 신한금융투자의 홍세종 애널리스트가 12만원, KB금융의 이동윤 애널리스트가 10만원, 대신증권 115,000원, 한화 105,000원으로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적정 주가가 11만 1,200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9만 1,500원입니다. 즉 아직도 상승 여력이 약 20% 정도 남아있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매수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난 1년간 콘텐츠 종목들이 많은 소외를 받은 상황에서 OTT 시장의 경쟁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한국산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